예, 오늘 전자신문을 통해서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HSM의 벤더사인 엔트러스트에서 한국과 일본의 영업을 현재 약 9년째 맡고 있는 김기태 이사입니다. 오늘 준비된 슬라이드를 통해서 엔트러스트가 어떤 회사이며 또 HSM이 어떤 것이고 특히 오늘 자리의 주제인 변경된 사설 인증 체계에 있어서 무엇이 변경이 되었고 또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며 그 평가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HSM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약 40분 동안 시간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법적으로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설 인증 시대, 민간 인증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김기태 이사님의 주제 발표가 기대가 되고 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김 이사님의 PKI 혹은 블록체인 기술 등과 HSM을 활용한 사설 인증, 민간 인증서의 미래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HSM 벤더사인 엔트러스트의 김기태입니다. 먼저 저희 오늘 관련된 주제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희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엔트러스트라는 회사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회사는 아닙니다만은 여기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약 50년의 역사를 가진 오래된 회사이고요. 전년도 기준으로 약 9천억 원의 매출을 일으킨 회사,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2,500명의 직원을 갖고 있는 다국적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약 30년 전인 1991년부터 현재 무역센터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한국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주제인 HSM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DPS 사업부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DPS는 데이터 프로텍션 솔루션의 약자로서 약 20년 전 영국에서 설립된 별도 법인이었다가 2년 전인 2019년 엔트러스트에 합병되어 현재 엔트러스트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약 20년 전인 2000년대 초에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대부분의 제1금융권사 그리고 행안부 금결원을 포함한 많은 정보기관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엔터프라이즈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를 포함한 대기업의 많은 저희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HSM은 엔실드라는 브랜드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PKI 시장과 함께 클라우드 분야에서 혹은 블록체인 사업 분야에서 혹은 IoT 사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컴포넌트로 자리해오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춘 100기업 혹은 FTSE 100대 지수의 약 50% 이상의 기업이 저희 고정 고객이고 한국에는 약 200여 고객사를 현재 모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정책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내심으로는 보도자료가 공인인증서 폐지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만은 우월적인 법적인 지위가 없어졌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인인증서의 역사를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1999년 99년부터 21년간 인터넷 금융거래라든가 공공기관에서의 본인 인증 수단으로서 독점적인 권한을 가져왔었습니다. 이 독점적인 권한은 2020년 12월 10일자를 기점으로 전자서명법의 개정을 통해서 마감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6개 CA사, 6개의 발급기관이 발급되는 증명서로서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상거래 혹은 전자민원 등에서 본인을 증명해야 하는 유일한 법적인 인증수단으로서 지난 21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액티브엑스라든가 여러 보안 프로그램, 특정 금융사 같은 경우는 대여섯 개의 보안 프로그램을 실행 파일 형태로 필수로 깔아야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도
브라우저 간의 호환 문제 등이 아직도 큰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특정 사이트는 아직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해야지만 그 액티브엑스나 실행 파일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인인증서의 폐지는 한순간에 일어난 그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 약 한 7년 전인 박근혜 정부 때 경제 민주화의 규제 완화 사항으로서 천성희 코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천성희 코트 사건이라는 것은 그때 한 유명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여주인공이 입었던 코트가 한류 바람을 타고 동남아나 이제 중국에서 많이 이제 인기를 끌었는데 공인인증서 때문에 옷을 사고 싶어도 구매하지 못한다는 이슈가 천성희 코트 사건이었었습니다. 뭐 이 지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마땅한 시기가 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해에 2014년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그야말로 독점적이었던 공인인증서의 의무 사용 조항이 삭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부터는 컴퓨터 보안에 많은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일으켜왔던 액티브엑스가 사용이 금지가 되게 되고요. 3년 전인 2018년도에는 정부가 공인인증서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 6월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의결되었고 전국적으로는 전해 12월 10일 날 이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공인인증서의 법적 우월적인 지위가 공식적으로 상실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몇 가지 보도 자료를 캡처했습니다. 보시면은 공인인증서 제도가 12월 10일부터 폐지가 된다. 또 어떻게 바뀌나? 라는 많은 기사가 있었고요. 한편으로 올해 캡처한 몇 개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폐지는 되었으나 또 새로운 불편이 있다. 혹은 공인인증서의 새로운 이름이기도 한 금융인증서가 220만 건 발급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 화면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전자서명법이 개정이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신원 확인 방법과 전자서명 수단 발급 방법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신원 확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공인인증을 받기 위해서 공인인증기관에 가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공인인증기관이 또 권한을 넘긴 은행에 가서 공인인증서를 발급을 의뢰하는 그런 절차를 가졌어야 됐습니다. 즉, 대면 직접 가서 얼굴을 보고 신분증 등을 확인하는 대면 확인이 필수적인 신원 확인의 방법이었다면은 개정된 전자서명법은 대면은 물론 비대면을 통한 신원 확인도 가능하게 확인의 방법을 좀 넓혀 주었습니다. 비대면 사업자는 지금 저희가 얘기 드리는 것처럼 민간 사업자가 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인정 사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자서명수단 발급 방법이 기존의 PC를 통해서 공인인증서가 발급이 되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모바일 등의 간편 편리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지문 인증이라든가 혹은 홍채 인식 등 다양한 핀번호 인증을 통해서 전자서명수단이 좀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과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었던 공인인증서가 현재 바뀐 개정법에 의하면은 특별한 실행 파일 설치 없이도 모바일 앱 설치만 하면은 모든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뀌게 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 인증 평가 제도라는 부분입니다.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 인증 평가 제도라는 것은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민간 평가기관이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 운영 기준의 준수 사실을 평가하고 이를 인정기관이 적정성을 다시 한번 검증해서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아무리 민간 사업자로, 민간 인증서를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게 되었음에도 이 인증을 하게 되는 서비스 자체는 금융 서비스 혹은 공공 서비스 등의 굉장히 높은 수단의 보안을 요구하는 그런 서비스이다 보니 민간 사업자에 넘긴 그 민간 인증 전자서명 권한일지라도, 이 전자서명 서비스 업체의 그 보안성을 답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높은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국가, 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모든 사업을 주관하고 여기에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를 선정하고 평가하게 될 평가기관과 인정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 평가기관으로서는 민간 사업자인 TTA, 금융보안원, 그리고 딜라이트 안지인이 선정이 되었고요. 인정기관으로는 키사, 즉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민간 사업자로 민간 인증 사업 서비스 자체는 이관되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보안성에 대한 권위는 국가가 관리하면서 한편으로 통제하고 또 그 사업자를 갖다 선정한다라고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인정기관을 키사, 즉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둠으로써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또 여기서 지금 전자인증 서명 사업자로서 제가 5개 회사를 여기 리스트했습니다. 이 5개 사업자 리스트된 5개 사업자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시범 사업자로서 이번에 그 키사를 통해서 선정된 기관으로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즉 1월 15일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 서비스인 연말정산을 이 현재 이 5개 그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민간 인증서로서 본인을 인증해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이 공공시장에서 왜 이 시범 사업자가 중요하느냐를 갖다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은 공인인증서의 가장 주된 고객자였었습니다. 따라서 본 시범 사업자들에게는 이 공공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로 자리매김할 경우에 공공시장에서 인증서 강자로서 오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공공시장 서비스 확대 정책은 국민신문고라든가 정부24시 등에서도 인증 서비스로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온 그 그래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발췌하였습니다. 자, 그럼 평가기관에서는 어떤 평가를 근거로 해서 그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를 갖다 선정하게 될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금융보안원에서 그 규정은 금융보안원 사이트 혹은 TTA 홈페이지를 가시면 편하게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로 승인을 받으려면은 평가기관의 이러한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체 총 그 규정 내용집은 약 한 60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 서두 그리고 본론의 약 20페이지가 각각의 그 세부 기준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페이지는 그 첨부 별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평가 기준 약 20페이지에 달하는 세부 평가 기준을 바라보게 되면은 HSM이라는 단어가 곳곳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자서명 생성 정보 생성 시 표준 준수 사항에 있어서 안전한 암호화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자, 여기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예. 그 암호화 장치를 사용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다자 인증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적절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예시로서 KCM-VP 인증을 받은 HSM 혹은 HSM의 M/N 혹은 K/N이라고 그러죠. 혹은 KCM-VP 검증을 받은 HSM을 사용하라라고 예시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또 여기 화면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가입자 신원을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이 내용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민간 전자서명 사업자가 그 신원을 확인할 때 비대면으로서 해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앞서 드렸습니다. 이 비대면을 통한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그 전자서명 인증평가 세부 기준은 5가지 신원 확인 평가 방법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5가지라면 신분증 4번을 이용하던가 혹은 영상 통화를 하던가 아니면 그 보안 매체, 뭐 OTP 같은 보안 매체를 이용하던가 아니면 기존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방법. 기타 방법으로는 바이오 인증이라든가 그 생체 인증 그런 인증을 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추가로 이 5개 외에 추가로 휴대폰 인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카카오페이 같은 카카오페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인증서를 발행하실 때 보면은 발행한 계좌에 1원을 넣는 절차를 사용한 절차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사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HSM이 이렇게 국가에서 사용하는 기준, 국가에서 제시하는 금융보안원 같은 그 준정부기관에서 제시하는 그 규정으로서도 나와 있을 만큼 어떤 내용을 하길래 HSM이 이렇게 키 관리나 전자서명 혹은 안전한 보호 장치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HSM이라는 단어는 이런 국가에서 제공하는 평가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애플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글로벌한 모바일 사업자의 그 보안 정책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애플 홈페이지에서 애플 플랫폼 시큐리티라는 보안 백서를 다운로드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아이클라우드 키체인용 에스크로 보안이 있어서, 즉 애플 핸드폰의 키체인의 보호, 키체인이라 하면은 키에 대한 서명이라든가 백업, 복원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키체인의 보호를 위해서 HSM을 사용하고 있다. 즉 애플사는 이런 애플에서 사용되는 여러 키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HSM을 사용한다라는 내용을 갖다가 백서를 통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애플사는 HSM의 가장 큰 고객사이시기도 합니다. 정말로 많은 HSM을 사용해서 그들의 그 보안 영역을 갖다가 혹은 키 관리 영역을 갖다 보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매일 사용하시는 핸드폰을 보시면은 핸드폰 단순한 그 디바이스 같습니다만은 가장 최신의 보안 기술이라든가 수많은 암호화 키가 여러분들의 그 본인 인증이라든가 디바이스 인증 혹은 애플리케이션 인증을 위해서 많이 그 안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서 약 200개에서 500여 개의 암호화 키가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민간이건 공공에서 사용되는 HSM, 즉 키관리, 보호를 위해서 사용되는 HSM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HSM이란 무엇이냐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화면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HSM 없이 소프트웨어적으로 키 관리를 수행을 할 경우에는 키를 사용하는 영역을 보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영역이건 메모리에 두던 소프트웨어적으로 키를 관리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키를 관리한다는 말은 암호화 모듈을, 소프트웨어 모듈을 사용한다는 의미이고, 키를 사용할 때 파일로 떨구거나 파일로 떨구지 않을 경우 메모리에 키값이 올라가게 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노출 상황이 발생되게 되죠. 멀웨어라든가 혹은 외부자의 해킹에 노출이 된다는 문제가 이런 위험 요소를 갖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례로 메모리에 그 키를 올려놓을지라도 하드웨어 덤핑을 통해서 콜드 덤핑을 통해서 메모리를 뺄 수 있다는 얘기는 많이 나와 있고요. OS상의 취약점을 통한 키 탈취는 그 여러 가지 그 보안 보고서를 통해서 이미 많이 알려진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제 마우스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HSM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시스템, 즉 전 페이지에서 보이는 화면 그 환경이라고 하면은 이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환경은 HSM을 사용할 경우에 바뀌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하기 전에 노출되어 있던 여러 개의 키들, 즉 그게 어플리케이션 혹은 메모리 혹은 파일 상태로 떨어져 있거나 백업된 상태로 있는 여러 개의 노출되어 있는 키들이 HSM을 사용할 경우에는 모두 HSM 안쪽으로 키를 갖다가 보관하게 되는 거죠. 즉 한편으로 쉽게 말씀드리자고 그러면은 그 키 관리에 있어서의 뭐 망분리라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존 사용 환경에 어떠한 보안적 위험이 닥쳐올 쯤에 상관없이 적어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키만큼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답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제 마우스가 잘 안 보이는 것 같군요. 예. 오른쪽 하단에 그 사용자 어플리케이션과 HSM 영역을 보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과 HSM이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에 대한 방식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키에 대한 암호화 요청을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내려주게 되면은 HSM은 HSM 내부의 키를 보관하고 갖고 있으면서 그 결과값만 그 사용자 측에게, 즉, 그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레벨에게 결과값만 리턴해 주게 됩니다. 즉, 사용자는 이런 데이터를 암호화해줘, 혹은 이렇게 암호화된 결과값을 갖고 있는데 이걸 다시 복호화해줘 라는 명령만 HSM에 내리게 되고, HSM은 그 받은 명령을 기반으로 본인이 내부에 갖고 있는 키를 활성화시켜서 데이터를 암호화 혹은 복호화시켜서 그 결과값만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즉, 키는 항상 HSM 내부에 존재하게 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의 그 보안 요소의 위협에 상관없이 적어도 키는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HSM이 HSM이라 불릴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크게 4개의 덕목을 말씀드리고 또 인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SM은 첫 번째로 뛰어난 성능의 연산 능력, 그 전자서명 능력, 그리고 키 보관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인증과도 연관됩니다만은 일반적인 서버의 그 암호화 연산 능력보다 HSM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HSM의 별도의 암호화 가속 CPU를 통해서 약 10배 이상의 그 성능 향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드립니다. 즉 어떤 키는 특정 사용자가 사용하고 어떤 권한 관리를 통해서 투팩터 인증을 이용해야 되고 라는 그런 정책을 HSM을 통해서 강제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암호화를 강제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고품질의 키를 갖다가 얻으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즉 엔트로피가 높은 난수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 키라는 게 어차피 그 사용자가 예측 불가능한 난수를 통해서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제를 불가능하게 위해서는 보다 높은 품질의 엔트로피를 가진 난수를 기반으로 한 키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그 고객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인증서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HSM은 이 부분을 하드웨어적으로 발급을 해서 즉 리얼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보다 고품질의 키 엔트로피를 제공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4가지 덕목을 갖다 적절하게 잘 제공이 돼야 HSM이라 할 수 있고요. 또 여기 밑에 말씀드린 오른쪽 하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받은 보안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아무리 HSM이 이런 4가지 덕목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각 정부에서 규정하는 규정 혹은 오랜 동안 쌓여온 신뢰 등을 바탕으로 한 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엔쉴드 HSM은 글로벌하게 국제 CC와 휩스 레벨 140-2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KCMVP 모듈을 탑재한 유일한 HSM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HSM 좌측 하단에 있는 HSM이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HSM 중 네트워크 타입의 HSM 실물 사진입니다. 보시기에 약 한
원유 서버의 렉에 꽂히는 그 사이즈이고요. 뒤로는 약 한 1m 정도가 됩니다. 5kg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고, 뭐 장비가 뭐 간단하고 작아서 장비 도난 시 도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HSM 자체가 보관되는 장소가 거의 대부분이 IDC 정도라든가 혹은 그런 그 데이터 센터일 것이고요. 이를 도난 당하신다 할지라도 이를 사용하시려면은 사용자를 인증하는 절차를 가져가야 되는데, 뭐 사용자 카드, OCS, ACS 카드라든가 패스워드 인증이 필요한 입장이라서 장비만을 가져간다고 할지라도 이 HSM의 키값이라든가 이 알고리즘이 빠진다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재미있는 점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HSM은 휩스 140-2 레벨 3를 준수한 제품입니다. 따라서 하드웨어적으로 템퍼 프루프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누군가가 물리적으로 즉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키를 덤프 떠가기 위해서 뭐 샤시를 뜯는 그런 물리적인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재밌게도 샤시를 뜯는 경우에는 안에 내부에 있는 그 센서가 이를 감지해서 안에 있는 메모리에 있는 키를 제로라이제이션, 즉 없애버리는 그런 절차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격에 대해서도, 즉 메모리 덤프 뜨는 공격에 대해서도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SM 벤더사는 저희 말고도 몇 군데 있습니다. 크게 글로벌하게는 약 저희를 포함해서 하나 더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즉 범용 HSM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IBM도 있고요, HP도 있고 사실 각 벤더마다 HSM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범용성이 문제가 되겠죠. 우리 IT 세계에 사용되고 있는 리치 OS, 윈도우 리눅스라든가 그런 OS에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느냐, 혹은 여러 브랜드, IBM, HP, 델, 여러 기타 범용 디바이스에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느냐가 범용 HSM을 규정한 내용이 될 텐데요. 어쨌든 그 많은 HSM 벤더사 중에서 저희 HSM의 엔쉴드 HSM의 차별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잘 아실 겁니다. 보안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편의성은 반대로 감소하는 그런 보안성의 이율적인 그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안 제품을 하나 더 들여올 때마다 관리 포인트는 늘어나게 되고, 또 그 보안 제품으로 통해서 절차라든가 관리라든가 백업이라든가 모든 수단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HSM은 시큐리티 월드라는 저희 자체만의 그 개념을 통해서 암호화 키 자체를 토큰화시켜서 토큰을 외부로 뺨으로써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가장 높은 수단의 보안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HSM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과 백업과 복제에 있어서 편의성을 제공해드리는 유일한 HSM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저희 시큐리티 월드에서 어떻게 권한 분리를 하는가라는 내용을 간략하게 좀 더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말씀드린 이유는 앞서 금융보안원에서 제시한 전자서명 시행 사업자의 그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내용에서 HSM을 통해서 K of N의 정족수 인증을 해야 된다라는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저희 HSM은 그 권한 관리를 보통 이 HSM을 사용하실 때 여러 서버를 붙여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물론 저희 HSM의 솔로 카드라는 걸 사용해서 1대1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트워크 타입의 HSM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최대 1000개까지의, 물론 권장은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만, 서버를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 내부자끼리도 키의 접근을 각각 분할하여 접근하게 하는 권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정족수 개념인데요. 패스워드를 이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는 단순한 인증 방법이고 투팩터 인증으로서 물리적인 스마트 카드를 요청해서 인증을 받게 하고요. 그것도 혼자 단독으로 이 카드를 사용해서 인증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최소 예를 들어서 K of N, E of 5라고 진행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5명 중에 2명이 이 인증을 HSM 사용 권한에 대한 인증을 해야 이 키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정족수 권한 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단에 ACS와 OCS라는 카드 내용이 나눠져 있습니다. 즉 OCS는 오퍼레이션 카드 셋의 약자로서
이 HSM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사용자 분류별로 접근할 수 있는 그 키를 갖다 달리하게 권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ACS 카드일 경우에는 관리자일 경우에도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지가 않고, 관리자일 경우에는 장애 복구라든가 처음에 HSM을 세팅한다라든가의 가장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스템 관리자일 경우에도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지 않고 K 오브 N의 정직수 개념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HSM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은 일반적인 HSM의 예시고요. 왼쪽 부분은 저희 HSM의 예시입니다. 저희 HSM도 이제 키 관리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는 그런 장비인지라, 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HSM의 사용 이유이게 될 것입니다. 저희 HSM을 제외한 여타 HSM은 모든 키를 HSM 내부 안에 보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HSM은 이 키들을 갖다가 HSM 내부에는 마스터 키 하나만 두게 되고요. 물론 여러 개의 키가 있습니다만 마스터 키를 두게 되고요. 이 마스터 키를 통해서 뭐 전자 서명이라든가 워터 서명을 하고 또 AS256K로 또 암호한다는 그런 메타데이터를 입힌 여러 방법을 통해서 사용자가 사용하게 되는, 즉 사용자 키를 토큰화 시켜서 밖으로 빼서 사용자 서버의 디렉토리에 떨어놓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운영의 편의성 때문입니다. 즉 운영을 함에 있어서 백업이라든가, 저희 같은 경우는 백업 장비의 추가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저장 키 개수의 숫자의 한계가 논리적으로 무제한입니다. 오른쪽에 일반적인 HSM의 경우에는 스토리지의 한계로서 적게는 몇백 개, 많게는 10,000개 이상은 저장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엔쉴드 HSM일 경우에는 키에 관한 한, 저장 개수에 관한 한, 관리할 수 있는 키의 넘버에 관한 한은 논리적으로는 무제한을 관리하고 생성하고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키의 싱크 작업에 있어서도 병렬로서 각각의 필요시 사용자의 디렉토리를 직접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의성에 있어서 다른 HSM과 큰 차이를 보이면서 사용을 갖다 편의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논리적으로 키를 무제한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키를 무제한으로 사용자 키 디렉토리에 떨어뜨려서 관리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 HSM의 문제가 아니라 파일 OS의 한계로서 키 자체도 하나의 파일이기 때문에 이 작은 파일 하나하나가 OS를 일으킬 경우에는, IO를 일으킬 경우에는 10,000개가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딜레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보십시오. 대국민 서비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국민 서비스는 인증서만 해도 약 5천만 개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면허증을 지금 모바일화 한다고 그러는데 그 경우에도 키가 약 한 1,000만 개 이상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 모든 중요한 키를 갖다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HSM을 통해서 관리하느냐가 숙제이고, 어떻게 IO의 부하 없이 서비스를 갖다가 균질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하나의 숙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저희 엔쉴드는 DB를 통해서 이 수많은 무제한의 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객사들에게 제공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키 관리에 물리적인 논리적인 한계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IO의 한계로 인한 서비스 품질의 저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DB를 통해서 이 토큰을 DB에 저장하고 그때 필요하시 때마다 꺼내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용함으로써 DB에 둘 경우 수천만 개의 키를 둘지라도 오버헤드가 거의 없어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데이터는 보시면은 1,000개,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의 키를 둘지라도 HSM의 성능은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TPS는 Time per Second, Transaction per Second의 약자이고요. 즉 1초에 약 1,000번의 트랜잭션을 서명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약 두 페이지 정도의 슬라이드가 남았는데요. 예. 작년 행안부가 도입한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서비스에 있어서 저희 엔쉴드 HSM과
그리고 그 저희 HSK, DB를 통한 그 키 관리 솔루션이 들어갔는데요. 즉,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약 5천만 명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중앙에서 안전하게 인증서를 관리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키 관리 및 키 백업에 있어서도 HSM의 보안 경계, 즉, PIPS 140-2를 준수하는 그런 보안 경계 안에서 안전하게 그 행안부가 진행하는 정부 24시의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저희가 HSM을 통해서 보조해드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말고도 지금 오늘 주제이기도 한 민간 사업자에 의한 민간 인증서에서도 저희 HSM이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예, 향후 HSM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는 HSM의 사용 예제는 뭐 전통적인 보안 시장, 즉 예를 들자면 DB 암호화 시장이라든가 SSL, 공인키 기반의 인프라 구조, 혹은 어플리케이션 암호화, 혹은 전자서명, 코드 사이닝, 모바일 펌웨어에 대한 뭐 코드 사이닝 정도가 전통적인 그 HSM의 사용 영역이었다고 그러면은 현재는 클라우드가 뜨면서 클라우드와의 연동이라든가, 혹은 최근에 간편 결제라든가 디지털 페이먼트 시장에 있어서도 HSM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로서, 하나의 모듈로서, 하나의 팩터로서 사용 영역을 넓혀오고 있습니다. 최근은 그 IoT 혹은 블록체인이라든가 그 보다 많은 키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HSM 본연의 기능은 사실은 바뀐 게 없습니다만은 변화하는 IT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 HSM은 보다 성능이라든가 보다 편의성을 갖다가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보이는 여러 파트너사명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와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은 기술 파트너의 리스트이고요. 대표적으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키 관리와 연동이 돼 있고, IBM HTTPS의 SSL 가속이라든가, 보시면 SSL 가속 여러 벤더사들, 그리고 키 관리의 여러 벤더사들. 여기서 보시면은 오른쪽 중간쯤에 하이트러스트라는 키 매니지먼트 그 블록에 하이트러스트라는 회사 이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약 2주 전에 합병을 하게 됨으로써 하이트러스트도 저희 엔트러스트의 한 가족이 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HSM과 함께 하이트러스트를 한국에서도 곧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게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인인증서를 대체한 민간 사업자 전자서명 서비스가 그 보편성과 혹은 편의성을 가지면서 국민들에게 잘 사용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 운영 주체는 국가에서 인정한 특정 6개 그 CA사에서 민간 사업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백단의 서버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은 여전히 공개키 기반 구조의 전자서명 기술을 통한 인증서입니다. 저희 HSM은 과거의 공인인증서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민간 인증서 시대에 있어서도 저희 그 여러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증, 즉 KCMVP라든가 CC, 국제 CC, PIPS 인증과 함께 시대 변화에 맞춘 보안성과 편의성을 가지고 더 가깝게 한국 고객 시장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와 함께 시간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약간 오버가 될 정도로 열정적으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래도 말씀 다 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는 것처럼 약간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는데, 네. 뭐 미처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한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지금 보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암호화를 기반으로 한 보안이 어떻게 보면 큰 근간입니다. 예. 그 암호화를 근간으로 했다는 부분은, 보안이라는 부분은 공개키 기반의 그 보안성을 이용해서
그 보안을 갖다 유지한다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 HSM을 통해서 점점 저희 그 사용되시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특정 고객사, 금융사라든가 정말로 높은 보안을 요청하는 그런 고객사만이 HSM의 그 오래된 고객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같은 엔터프라이즈 같은 고객사가 오히려 IoT 시대라든가 블록체인 시대에 있어서의 그 수많은 키를 관리해야 되는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HSM을 사용하는 더 큰 고객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신 HSM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모두의 그 소프트웨어 방법의 이제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HSM의 이제 기술적인 장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 HSM의 종래 리미트를 좀 넘어서는 그 개념이 사용자 키의 토큰화를 통한 경계 확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외부 DB와 연계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HSM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 DB와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어떤 접점화가 돼버리는 그런 그 개념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맞습니다. 해서, 예. 그렇게 해서 결국 그 토큰화를 통해서 그 경기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그 매력적인 부분인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마무리 겸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요한 네.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HSM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즉 엔실드 제품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보통 여타 HSM의 경우에는 암호화 키를 HSM 내부에만 보관하고 계십니다. 그 보관된 키를 통해서 연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시겠죠. 저희 HSM은 이 보관된 키를 밖으로 빼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HSM이 키를 내부에 갖고 있는 건 쉬운, 기술적인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입장에서 보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키를 갖다가 밖으로 빼는 이런 그 편의성을 갖다가 제공해 드림으로써 이 키의 백업이라든가 보관이라든가 또 싱크시키는 방법이라든가에 있어서 사용자들은 무한한 그 편의성을 좀 더 갖게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부 스토리지의 한계로서 키의 숫자를 몇백 개 혹은 몇천 개 이상까지밖에 못 가져가는 여타 HSM에 비해서 저희는 키를 토큰화시켜서 외부로 뺨으로써 외부의 스토리지가 무한대로 있을 경우에는 논리상으로 무한대 키를 관리할 수 있고 그 이를 통해서 연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여타 HSM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OS상의 IO의 한계로 인해서 한꺼번에 메모리에 올릴 수 있는 그 키 숫자가 10,000개, 그 이상을 넘었을 경우에는 서비스가 좀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저희가 제공해드린 솔루션을 통해서 이 토큰을 DB에 올림으로써 이 DB에 올릴 경우에는 IO를 타지 않고 약 수천만 개의 파일일 경우에도 접근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리 숫자의 DB를 활용함으로써 수천만 개의 키 인증서일 경우일지라도 속도에 저하 없이 HSM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고요. 이 DB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이 모든 그 보안 영역을 DB까지의 그 포함된 보안 영역을 힙스 레벨, 즉 140-2의 규정을 준수하는 그런 보안 레벨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HSM의 본연인 가장 높은 보안성과 함께 또 편의성의 최대 극대화를 이루었다라고 자부심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HSM 자체도 상당히 우수한 보안 방법인데요. 그 HSM의 한계를 넘어선 그 토큰화를 통한 보안 경계가 확장되고 또 그러면서 더욱더 사용자의 편리성도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사님의 발표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